피카 피카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예고편에서 꼬질꼬질하게 보였던 피카츄는 막상 스크린에서 보니 상상 이상으로 귀여웠습니다. 저처럼 포켓몬스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심장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귀여움이죠. 이 영화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원작의 영화들이 그리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괴리감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원작 게임에서 보이는 모습과 영화에서 재현된 모습이 보이는 괴리, 그 간극이 원작 팬들에게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소재 자체의 한계, 게임 원작이기 때문에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명탐정 피카츄는 그런 관점에서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예고편만 보고 명탐정 피카츄의 포켓몬들이 원작의 캐릭터와 큰 괴리감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포켓몬들이 그렇게 귀여울 수 없습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파일이나 꼬부기의 뒷모습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게다가 이 명탐정 피카츄는 포켓몬스터를 모르는 사람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친절한 플롯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동 애니메이션이나 SF를 보듯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무엇보다 포켓몬 정도 되면, 피카츄 정도 되면 원작과는 무관하게 세계적인 캐릭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마리오, 젤다의 전설의 링크, 피카츄를 묶어서 닌텐도의 3대 캐릭터라고 부르지만 피카츄는 게임 안에서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큰 대중성을 확보한 캐릭터죠. 영화는 엉성합니다. 설정은 물론이고 플롯 자체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말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구닥다리였습니다. 애초에 포켓몬스터 뮤츠의 역습의 이야기에 스핀오프인 명탐정 피카츄를 섞은 데다 중반 이후부터는 설명을 포기한 채 뻔히 보이는 진행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빈말로라도 추천할 영화는 아니죠. 무엇보다 주인공의 매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피카츄 말고 인간 주인공 말입니다. 저는 신성한 피카츄의 절대적인 귀여움을 감히 모독하는 그런 불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진정하시죠. 피카츄는 귀엽지만 라이언 레이놀즈의 목소리로 듣는 피카츄는 미묘했습니다. 명탐정 피카츄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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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영화의 주인공 팀 굿맨은 보험사 직원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과거에는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이후 꿈을 포기하고 보험사 직원이 되었죠. 그는 어쩐지 포켓몬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의 친구는 그를 불러내서 야생의 탕고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팀에게 몬스터볼을 건네 탕고리를 잡아보라고 하죠. 팀은 멋지게 몬스터볼을 던지지만 탕고리는 이내 풀려나고 화가 난 탕고리가 난폭해지자 팀과 친구는 달아납니다. 이게 영화의 오프닝이죠. 그 바로 앞에 뮤츠가 벌인 자동차 전복 사고가 살짝 보이고요. 오프닝 에피소드가 전달하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뮤츠 부분은 그렇다 치고 초반 에피소드는 포켓몬이 존재하는 세계관을 설명하고 간단히 포켓몬을 포획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을 그대로 현실에 가져온 모습이죠. 다소 유치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잘 먹힐 방법입니다. 야생의 포켓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라임시티를 보여줍니다. 라임시티에서 탐정으로 일하던 아버지 해리 굿맨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팀이 라임시티를 향하는 것이 사건의 도입부거든요. 라임시티는 포켓몬과 인간의 조화를 목표로 만든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는 포켓몬이 자연스럽게 인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는 꼬부기들이 소방관들을 도와 활약하는 거죠. 포켓몬들이 지닌 다양한 능력은 인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시티를 만든 설립자 하워드 클리포드를 보여줍니다. 큰 병이 있었지만 포켓몬들과 함께하자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팀은 라임시티에 도착해 요시다 경위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루시를 만나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 의문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죠. 이후 아버지의 방에서 보라색 가스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가스를 들이킨 에이팜들이 난폭해지는 사건을 겪은 후 팀은 운명처럼 인간의 말을 하는 피카츄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해리 군맨의 파트너 피카츄였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단 피카츄는 귀엽습니다. 비록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괴리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되었고 행동도 피카츄의 그것입니다. 문제는 피카츄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엔딩 부분을 제외하고 피카츄가 피카츄의 말을 하는 것은 단 2번입니다. 한 번은 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피카츄의 말이 우리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바로 그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You can hear him, right? Pika Pika! Yeah, Pika Pika, he's adorable. You're adorable. They can't understand me, kid.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츄인데 피카츄. 그 장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피카츄는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하고 말할 때 가장 귀엽다는 것을요. 두 번째는 리자몽과 전투 중에 위기를 피하려고 피카 피카를 말한 것인데 이건 상황을 봐서 논외입니다.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피카츄의 대사들이 전반적으로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피카츄의 외모에 라이언 레이놀즈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에서나 볼 법한 농담을 시전하는데 피카츄와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피카츄가 내뱉는 대사들은 때론 기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후반에 가서야 이런 연출을 한 이유를 알려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영화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진행을 합니다. 피카츄는 팀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명탐정 피카츄라는 제목처럼 추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세럼 가스와 해리의 죽음을 조사하다 마인맨을 만나 정보를 얻고 지하 불법 격투장으로 가서 세바스찬의 리자몽과 대결을 펼친 후에 하워드를 만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가 죽은 곳 하워드의 동생 로저 클리포드가 포켓몬 생체 실험을 한다는 연구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뮤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전투 중에 다친 피카츄를 뮤츠가 구해주며 뮤츠는 팀의 아버지 해리의 존재를 통해 좋은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뮤츠는 클리포드에게 기습을 당해 납치당하게 되고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흑막은 하워드였고 그는 모든 인간의 진화라는 끔찍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을 뮤츠의 육체로 이전시켜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뮤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과 포켓몬을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주인공과 피카츄가 활약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아버지 해리는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뻔한 흐름이지만 뮤츠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리의 정신을 피카츄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해리의 기억을 지웠던 것이죠. 그래서 피카츄는 아무 기억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리를 연기한 배우가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피카츄의 목소리를 그가 담당한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은근히 후속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연출과 함께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아쉬움이 많은 영화입니다. 우선 주인공의 비중과 설정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주인공은 포켓몬 트레이너를 하려는 꿈을 잃은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강요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개성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런 개성을 지니지 못했어요. 지나치게 평범합니다. 포켓몬 트레이너를 준비했던 노하우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뚜렷한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아이가 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저 막연하게 아버지의 직업이 탐정이다 보니 집안에 소홀했겠거니 하고 예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팀이라는 친구의 목적도 그리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애매하게 표현하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점이죠. 아무런 개성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활약들도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작품의 모호한 설정도 주인공에게는 악재입니다. 이 영화는 설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뮤츠가 해리를 피카츄의 몸에 넣을 때 해리의 기억을 없앤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 없애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리의 인격을 지녔지만 해리의 기억이 전혀 없는 피카츄를
어떻게 해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해리가 피카츄이던 시절 해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해리가 피카츄 시절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해리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 허구한 날 삐지고 어깨에 올라타지 못해 심통을 부리고 같이 했던 모든 농담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반려 포켓몬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영화의 설정은 제법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화는 그 설정을 그저 단순하게 활용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끝내면 사람이 포켓몬의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은 아바타의 겉핥기로 끝나는 것이죠. 주인공을 돕는 루시의 역할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루시의 파트너 고라파덕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존재감도 대단하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고라파덕과 함께 다니는 루시는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주인공과의 관계도 밋밋하고 루시가 주인공을 돕게 되는 이유도 그리 치밀하지 못합니다. 이는 주인공 팀과 비슷해요. 팀이 아버지를 찾는 이유, 포켓몬에 대한 애증, 과거에 있었다는 갈등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 캐릭터의 서사와 설정이 허술해진 것처럼 루시는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캐릭터가 허술해진 것입니다. 유명한 기자,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그녀의 목적과 개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활약이 없다가 보도 한번 대신하는 것이 루시의 전부였으니 아쉬울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영화는 피카츄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명탐정 피카츄라는 영화의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피카츄는 탐정이 아니었습니다. 추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영화의 중반까지는 피카츄가 추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납득했습니다. 피카츄는 어디까지나 탐정인 해리의 파트너였으니까요. 하지만 결말에서 피카츄가 사실은 해리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기억은 사라졌지만 자신을 잊지는 않을 것이라는 뮤츠의 말에 의하면 해리 자체가 추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기껏 피카츄에게 탐정 모자까지 쓰게 만들었지만 이 영화의 피카츄는 그냥 데드풀 목소리로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는 세상에 찌들 만큼 찌든 피카츄로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부분도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피카츄를 비롯해서 포켓몬들이 벌이는 배틀 자체가 너무 분량이 적습니다. 몬스터볼 등을 이용한 포켓몬스터 특유의 전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피카츄가 기억을 잃은 상태라서 아무리 팀이 일렉트릭볼, 정광석화, 10만 볼트, 볼트 태클을 설명해줘도 피카츄는 싸우지 못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뮤츠와 대적할 때 볼트 태클 한 번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팬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죠. 기껏 포켓몬스터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피카츄와 뮤츠를 대립하게 만들고는 피카츄가 스킬 한 번 쓰고 끝나는 영화라니 팬 서비스도 아쉬운 이유입니다. 많은 포켓몬스터의 팬들은 이번 명탐정 피카츄에 나오는 포켓몬들이 대부분 1, 2세대와 4세대의 포켓몬, 그것도 스타트 포켓몬 위주로 등장하는 것을 아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켓몬스터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나오는 포켓몬의 종류를 제한하고 그들의 귀여움을 최대한 어필하는 방식으로 꾸린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다른 멋진 포켓몬들은 후속작에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명탐정 피카츄는 분명 게임 원작 영화들 중에서는 꽤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피카츄는 귀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허술한 전개, 구멍이 숭숭 뚫린 플롯, 주인공의 아쉬운 설정은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탐정 피카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성인들에게는 형편없이 지루한 아동 영화이지만 아이들 영화 그리고 포켓몬스터의 팬들을 위한 무비라는 측면에서의 완성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어른, 팬과 팬이 아닌 사람들이 그럭저럭 즐겁게 볼 수 있는 게임 원작 영화를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